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캐피코 제어솔루션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병건 연구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동을 위한 기계학습 활용 연구 소개입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 차량 제어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 후 효율적인 이동과 안전한 이동을 위해 기계학습을 활용한 연구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친환경 차량 제어기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친환경 차량 제어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친환경 차량 제어기의 기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차량 제어기는 전기차의 전체적인 차량 구동 및 충전을 제어하는 최상위 제어기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차량의 모터 가용 토크와 배터리 정보 등을 수신하여 실시간 차량 상태를 판단하고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각 시스템으로 연산된 값과 신호를 전달합니다. 또한 회생 제동 및 공조 부하 제어 등을 위한 센서 및 액추에이터 동작에 대한 정보를 수신, 연산, 송신하여 전반적인 차량 상태를 최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외에도 전자응 부하 전원 공급 제어, 차량 도난 방지, 토크 모니터링, 자율주행 관련 협조 제어, 에너지 관리, 주행 가능 거리 계산,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 처리 및 진단, 원격 제어, 예약 기능 수행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차량 제어기 연구 개발에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첨단 제어 기술을 통한 미래 드라이빙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빅데이터, 최적화, AI, CA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업무로는 최적 알고리즘 개발, 제어 시스템 통합 검증, 고성능 제어기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는 특히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도 기계학습을 활용하는 연구에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계학습이란 기계를 인간처럼 학습시켜 스스로 규칙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데이터나 복잡한 자료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계학습을 접목한 연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계학습 적용이 유리한 문제들로는 기존 방식으로 많은 수동 조정과 규칙이 필요한 문제, 유동적인 환경에서의 이상치 감지 및 고장 진단,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계학습 활용이 유리한 문제들을 제 분야에서 찾고 관련 논문들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제가 작성한 논문들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구 내용은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서 기계학습을 활용한 최적 속도 프로파일 도출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 연구 내용으로는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기계학습을 활용한 토크 모니터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기계학습 활용 연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차량 주행 개선을 위한 최적화 기술은 에너지 효율성과 주행 안정성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및 운송 차량과 같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경로를 주행하는 목적 기반 차량에서 이러한 기술의 효과가 두드러지며 주행 구간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면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도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차량 주행 개선을 위한 차량 속도 프로파일 최적화에는 동적 계획법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적 계획법을 활용한 최적 속도 프로파일 도출은 노면 상태, 도로 구배, 교통 체증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차량의 주행을 개선시킵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역방향 차량 동력학 모델을 통해 계산된 구동 토크를 활용하여 각 노드별 목표 속도 도달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계산하고 이를 사용해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선행 연구 사례에서 역방향 차량 동력학 모델을 활용하여 도출한 구동 토크는 구름 저항, 공기 저항, 그리고 구배 저항과 같은 비선형 요인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동적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내구성 변화에 따라 변하는 차량 특성이 모델에 반영되어야 하는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학습을 활용하면 실제 주행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이 진행되므로 데이터의 누적을 통해 비성형성과 내구성 등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보다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연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속도와 구배의 과거값을 누적하여 기계학습 네트워크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해 구동 토크를 예측합니다.
예측한 구동 토크의 값을 활용해 동적계획법의 목적 함수를 설정하고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동적계획법의 연산에 요레이트, 급 가감속, 과속 단속 카메라에 의한 속도 제한 조건 등 여러 제한 조건을 적용하여 도로 상황 및 주행 안정성을 확보한 최적 속도 프로파일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최적 속도 프로파일의 성능 평가를 위해 실차와 유사한 주행 환경을 시뮬레이션상에 구현하여 검증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차량 동력학 모델을 기반으로 구동 토크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자의 정확한 값을 알아야 하고 비선형성을 반영하는 동력학 모델이 필요하며 차량의 내구성 변화에 따라 변하는 차량 특성을 모델에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구동 토크를 예측하고 이를 활용하여 동적계획법의 목적 함수를 설정하고 최적 속도 프로파일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세트 제작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학습 네트워크의 좋은 성능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세트 제작이 중요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주행 데이터를 캔과 GPS를 이용해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한 데이터는 매틀랩을 활용해 샘플링 타임 조절 및 노이즈 필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주행 구배 데이터는 종방향 가속도 값으로부터 칼만 필터를 통해 추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처리된 데이터 세트들은 무작위로 선정하여 테스트 세트와 트레이닝 세트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후보들의 성능 비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구동 토크 예측을 위해 기계학습 네트워크 모델을 활용한 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됩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모델 G의 후보로는 인접 데이터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강점을 가지는 CNN과 시계열 데이터의 강점을 보이는 LSTM을 사용하였습니다. 종방향 차량 동력학식에 기반해 차량의 속도와 주행 구배를 입력 인자로 선정하였으며 가속도의 경우 값이 작을 때 노이즈로 인한 부호의 변화 등으로 인해 예측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속도의 값 대신 속도의 과거값을 누적하여 네트워크가 유추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여기서 H는 데이터를 쌓는 크기를 나타냅니다. 네트워크 후보들의 구조를 계략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CNN의 경우 시계열 데이터를 2D 어레이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컨볼루셔널 트랜스포즈드와 플리 커넥티드는 쌓아준 속도와 구배의 이행 데이터를 H행 WR 데이터로 확장시키는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성능 비교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한 데이터 중 임의로 선정한 테스트 데이터로 진행하였습니다. CNN FC가 예측 결과에 노이즈가 가장 많았고 컴프트랜스는 FC에 비하여 노이즈는 줄었으나 부정확한 예측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반면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LSTM의 예측 결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STM 네트워크 모델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예측된 구동 토크와 종방향 차량 동력학식 모델로 계산한 구동 토크, 그리고 캔 통신을 통해 취득한 실제 차량 구동 토크를 비교하여 네트워크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유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적 속도 프로파일 도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적계획법은 리처드 벨만의 최적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복잡한 시스템을 여러 하위 시스템으로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전역 최저값 계산을 위해 다음 스텝에서 최종 스텝까지의 최저값을 참고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 계산을 줄이는 장점을 가집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좌측 그림과 같은 최단결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적계획법을 활용하였고 우측과 같이 매틀랩을 이용하여 동적계획법을 풀 수 있는 DP솔버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태 이산화 그래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적계획법을 풀기 위해서는 상태 이산화가 먼저 진행되어야 됩니다. 상태는 지점과 속도로 구성되며 X축은 지점, Y축은 속도를 의미하는 그래프를 구성합니다. 이산화된 각 상태는 노드로 표시되고 각 노드를 잇는 엣지는 목적함수 값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산화 그래프의 시작점부터 도착점까지의 엣지들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진행하여 속도 프로파일을 도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목적함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모만을 고려한 목적함수를 사용하면 해당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속으로만 주행하는 프로파일이 생성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목적함수의 이동시간을 고려한 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에너지 소모는 구동 토크 값에 지배적으로 결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구동 토크를 기계학습 네트워크를 통해 예측한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부족한 과거 입력 데이터는 미소 구간 동안의 가속도는 일정하다는 가정을 통해 생성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구배는 초기의 구배를 연장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에너지 소모 추적 모델은 전류 적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한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상황과 차량의 주행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한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가속도는 등가속 모델을 가정하여 계산되고 요레이트 계산에 쓰이는 곡률 반지름은 도로 정보를 통해 취득합니다. 구간별 제한 속도는 구간의 교통 혼잡도 혹은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위치에 의하여 설정됩니다. 제한 조건들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최적주행 시뮬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글어스와 카메이커를 활용해 용산역에서 현대 캐피코까지의 약 27.3km의 도로 정보를 반영한 시나리오 맵을 구축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차량 모델은 아이오닉 EV 재원을 활용하였고 실제 주행 데이터와 흡사한 시뮬레이션이 되도록 파라미터들을 튜닝하고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적주행 시뮬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면 DP 솔버를 통해 얻은 최적 속도 프로파일은 속도 거리 프로파일입니다. 이를 이용해 속도 시간 프로파일을 도출하고 도출한 프로파일을 시뮬레이션 차량 속도 제어를 위해 텍스트 형태로 시뮬레이션 툴에 입력하였습니다. 시나리오 맵을 주행한 후 매틀랩과 시뮬링크를 활용해 데이터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적주행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체계가 없는 전용도로 주행의 목적 기반 차량과 유사한 운송수단을 가정하였습니다. 도로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총 주행시간이 58분으로 동일한 크루즈 컨트롤 주행 대조군과 비교하였습니다. 주행 구간별 속도 제한 조건과 주행 안정성 제한 조건을 통해 주행의 안정성과 승차감을 확보하였습니다. 제한한 최적 속도 프로파일 주행은 대조군 대비 배터리 에너지 사용량을 약 8.4% 절약한 효율적인 정비 주행을 하여 주행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상승 경사에서 감속하고 하강 경사에서는 관성을 활용해 가속하여 단속 카메라 제한 속도까지 속도를 상승시키는 도로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주행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이동을 위한 기계학습 활용 연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화 친환경 차량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차량 성능이 고도화되어 차량의 제어를 위한 다양한 전자제어기가 차량에 부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에 탑재되는 전장 부품 및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하고 전자제어 시스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차량 구동 토크의 오류는 차량 탑승자의 의도하지 않은 토크의 변화를 일으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토크 제어는 높은 수준의 기능 안전이 요구되게 됩니다. 여기서 기능 안전은 기능 장애 및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를 의미합니다. 토크 관련 제어기의 기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가스 모니터링 3단계 개념이 활용됩니다. 이가스 모니터링 컨셉은 유럽 OEM 연합에서 정의한 내연기관 차량의 전장 시스템의 오류 방지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3단계의 계층 구조를 통한 다중화 확보입니다. 좌측 그림과 같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통해 다중화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주요 기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단계는 개발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구현되고 해당 시스템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며 입력 및 출력 모니터링이 구현되는 레이어입니다. 2단계는 1단계의 주요 기능과 실행 흐름, 특정 기능의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레이어입니다. 3단계는 1, 2단계의 주요 기능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지원해주는 하드웨어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레이어입니다. 아래 그림은 이가스 모니터링 컨셉에 맞추기 위한 내연기관 차량의 모니터링 데이터 매핑 절차입니다. 이가스 모니터링 컨셉의 적용 범위는 초기에는 디젤, 가솔린과 같은 엔진 제어 시스템 탑재 차량에만 적용되었으나 현재에는 친환경 차량의 증가에 맞춰 모터 제어 시스템 탑재 차량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가스 모니터링 적용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는 레벨 2 모니터링 허용 토크 산출 시에 실제 차량의 거동을 단순 모사한 모델링을 사용하는 것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복잡한 교정 과정의 업무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가스 컨셉에 기반한 기계학습 네트워크 활용 토크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좌측과 같습니다. 상단의 펑션 레이어에서 레벨 1의 요구 토크를 계산하고 하단의 다중화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레이어에서는 레벨 2 허용 토크 계산을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LSTM을 활용합니다. 네트워크의 입력으로는 검증된 APS, BPS, 기어 위치, 차량 상태 등의 신호를 전처리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허용 토크 범위와 레벨 1의 요구 토크를 비교하여 에러 조치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의 장점은 기존의 모니터링은 레벨 1의 기능을 유사하게 축소해서 사용하는 반면 다중화 확보 모니터링 레이어에 레벨 1과 다른 별도의 동작 방식, 즉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허용 토크를 산출함으로써 더욱 견고하게 다중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가스 컨셉에 부합할 수 있게 기계학습을 활용한 토크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계략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제어기 VCU는 운전자의 요구 토크를 계산하고 모터 토크의 출력을 위해 모터 제어기 MCU로 전달합니다. 레벨 1의 허용 토크 계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정 마진 혹은 최대값 제한을 통해 구현됩니다. 레벨 2의 경우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기계학습을 활용한 레벨 2 허용 토크를 계산을 통해 다중화를 확보합니다. 레벨 2의 디바운싱 구간에서 고장 판단을 위해 추후 소개드릴 체크포인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고장 조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토크 모니터링의 기계학습을 활용하기 적합한 이유로는 일반적인 이가스 개념에 기반한 토크 모니터링을 위한 레벨 2 허용 토크 산출은 부정확한 수식 기반의 차량 모델링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복잡한 교정 업무가 요구되며 차량의 출시 전 개발 단계에서 교정된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내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차량의 인자 변화와 차량의 다양한 주행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실제 차량 주행 데이터와 기계학습을 활용해 이가스 모니터링 개념에 부합하는 레벨 2 허용 토크 산출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어기의 기능 안전 컨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SO 26226이라는 개발 프로세스에서 제어기의 기능 안전 컨셉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 개발 전략을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제어기의 세이프티 골은 안전 목표를 의미하며 개발 중인 시스템의 최종 요구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제어기의 기능 안전 레벨 2 모니터링 세이프티 골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SG는 5가지로 정의되며 상세 내용과 에러 림프홈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여기서 에러 림프홈은 일종의 안전모드 진입과 유사합니다. 제어기의 고장으로 판단하고 더 큰 사고를 야기하지 않게 차량 상태를 조절함과 차량 정비를 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서 SG34인 의도하지 않은 차량의 가감속 방지를 본 제한 알고리즘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계학습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가스 모니터링 개념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 2단계 허용 토크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기계학습 네트워크 모델은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됩니다. 여기서 T-펄은 허용 토크이고 G는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는 네트워크 모델로 LSTM을 활용하였습니다. H는 데이터를 쌓는 크기입니다. 다음으로 F-피처는 기계학습에 사용될 데이터의 특징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W는 허용 토크 설정을 위한 가중치의 값을 나타냅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2단계 허용 토크 값은 계산의 기계학습 네트워크를 활용한 의미를 담아 MLV2로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실제 토크가 레벨 2의 허용 토크를 넘어서는 것을 감지하고 추후 말씀드릴 에러 확정 알고리즘으로 에러가 확정되면 고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림폼 모드를 동작시키게 알고리즘을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의 입출력 및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파이토치를 활용해 구축하였으며 제한된 네트워크의 구조는 아래와 같이 간략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쌓는 크기인 스택 사이즈의 값에 따라 과거 인자들을 반영해 목표 시점의 구동 토크 예측을 수행합니다. 스택 사이즈의 값이 크게 되면 긴 시간 동안의 과거 데이터를 반영하게 되며 스택 사이즈의 값이 작은 경우 짧은 시간 동안의 과거 데이터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는 앞선 연구에서 사용한 LSTM 구조와 동일하지만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특징들의 개수가 앞선 연구는 속도와 구배 2가지가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6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세트 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오닉 5를 활용해 취득된 실도로 주행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레벨 2 허용 토크 계산을 위한 구동 토크 예측을 위해서 차량 속도, 구배, APS, 기어 단수, BPS 온오프 신호, BPS 6가지 인자를 입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선정한 인자들의 스케일이 다르게 되면 기계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인자들의 특징이 동일한 정도의 스케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교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데이터 세트들은 무작위로 선정한 테스트 세트와 이를 제외한 네트워크에 학습시킬 트레이닝 세트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이한 주행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예측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 가감속 상황에서도 유효한 구동 토크 예측 성능을 보임을 아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확한 차량의 구동 토크 예측을 위해서는 차량 모델에 포함된 다양한 인자의 정확한 값 파악과 구름 저항, 공기 저항 그리고 구배 저항의 비선형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실제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비선형성과 내구에 의한 인자 변화의 특성 등이 기계학습 네트워크 모델에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계학습 네트워크가 예측한 차량의 구동 토크를 활용해 차량의 허용 토크를 계산하면 실제 차량 주행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행 중인 차량에 문제가 발생해 의도하지 않은 요구 토크가 출력되는 경우에도 기계학습 네트워크는 정상 토크 값을 예측함을 활용하여 다중화 확보와 차량 시스템 기능 유지를 위한 레벨 2 허용 토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한 알고리즘 중 고장 판단 및 확정을 위해 체크포인트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학습으로 예측된 구동 토크의 값에 가중치 W를 곱해서 2단계 허용 토크를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저 토크 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감지를 줄이기 위해 오프셋을 추가하였습니다. 디바운싱 구간에서의 고장 감지를 판단하기 위해 체크포인트라는 표식을 생성하도록 하였고, CP는 차량의 실제 토크 값이 제한한 알고리즘을 통해 나온 허용 토크 범위를 벗어나면 생성됩니다. CP 값은 양수 토크 영역에서 벗어나면 1, 음수 토크 영역에서 벗어나면 -1의 값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CP의 개수가 허용치를 벗어날 경우 차량의 고장 감지로 판단하고 고장 조치를 취하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효성 검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진행한 결과 그래프는 아래와 같습니다. 머신러닝 레벨 2 허용 토크 산출을 통해 토크 모니터링 기능을 적절히 수행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차량의 움직임이 급격한 경우 짧은 시간 CP가 생성되나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아서 고장 진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